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에서만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 등 부스터샷까지 맞은 정치인들도 감염됐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샷다운은 없지만 주정부와 로컬 정부, 하버드 등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자체적인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유일한 해결책은 부스터샷과 백신 접종입니다. 코비드 변이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의료품 보급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 맨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사회복지 지출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골드만삭스는 내년 첫 분기 미국 경제 성장 예상치를 낮췄습니다. 맨신 의원 자신은 오늘 아침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자, 아버지와 아들은 오늘도 뉴스메이커입니다. 아버지는 뉴욕 검찰총장을 고소했고, 그리고 아들은 지금 유행하는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욕을 연단해서 주도했습니다. 그 욕이 시작된 당사자고 피해자인 나스카 드라이버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하던 주식시장도 사회복지 지출안과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엉망입니다. 내년 주식시장 전망은 유난히 최상과 최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메일박스가 약품과 우편물 등도 받는 스마트박스로 바뀌고 거기에는 드론이 등장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칠레 국민은 운동권 출신의 최연소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가브리엘 보딕 대통령 당선자는 개혁은 과감하게 하되 재정은 보수적으로 한다는 공약을 했고, 형이 피노체트 자문이었던 당선자의 라이벌은 보릭 당선자에게 눈에 띄는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전 세계 뉴스가 다시 100% 탑 뉴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5일 내지 사흘에 한 번 2배 확진자가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고 90개국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뭐 한 45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보건연구소장 프란시스 콜린스는 미국에 하루에 100만 명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어제 일요일 그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굉장히 그 확진자가 많았을 때 미국에서 하루 25만 명이었습니다. 그 25만 명의 4배가 되는 100만 명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제가 뉴스 들어오기 얼마 전에 또다시 그 메릴랜드의 뭐 한국의 사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레리 호건 주지사도 백신 접종 2번 다 받았고 부스터샷도 맞았는데 양성 반응이 오늘 아침에 테스트한 결과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엘리자베스 워렌, 코리 부커 2명의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도 각각 자신들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까 주지사 1명과 공화당 주지사 1명과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2명 모두 부스터샷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입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의 증상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워렌과 코리 부커 이 두 사람은 증상이 아주 약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완벽한 돌파 감염입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42지구 왓컴 카운티라고 하네요. 그쪽에서 1998년부터 의정활동을 했었고 그 하원 의원 하다가 2010년도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된 한 정치인이 덕 에릭슨 씨가 5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오고 몇 주일 만에 결국은 숨졌습니다. 물론 이분의 경우는 그 숨진 원인이 코비드-19인지 아닌지 아직은 가족들이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했기 때문에 의회에는 기록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회에 얘기한 것을 보면은 몇 주일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착하자마자 양성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엘살바도르에서 감염된 건 아니죠. 미국에서 출발할 때 이미 이 바이러스균을 갖고 있다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고 그 방문 목적 같은 것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항체 그 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엘살바도르에 그 같은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이니까 헬기로 플로리다로 수송을 해서 플로리다주에서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 결국은 몇 주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디서 숨졌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후원하고 워싱턴주와 이쪽 미국 서북부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을 앞장서서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백신을 맞지 말기를 권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워싱턴 주 의회에서 백신 맞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결의안까지 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백신 접종을 맞았는지는 모르겠고, 물론 팍스뉴스에서도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부 본인들은 그 백신 접종을 받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코비드-19에 감염되고 치료받던 도중에 숨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오미크론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약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확산율 자체가 1월달 최대였을 때 25만 명이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미국에서 양성 반응이 100만 명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CNN에서도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CNN에서 아주 지금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는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은 그 오늘부터 종교 관련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도 스태프들이 전부 백신 접종을 맞아야지 되고, 다음 주부터는 뉴욕에서 이제 그 개인 그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이 됩니다. 뉴욕뿐만이 아니라 메릴랜드,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미주리주 등 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미 다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고요. 미국의 엘리트 대학교, 세계에서도 다 잘 알고 있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코넬 이런 대학교, 아이빌리그 대학교를 다 포함해서 서부에서는 스탠포드, 서부의 그 아이빌리그라고도 불리는 이런 대학교도 이미 겨울방학을 앞당겼거나 아니면 모든 지금 스케줄 같은 것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도 지금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많이 없애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고요.
유럽이 오히려 미국보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 빨리 더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포함을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어떠한 규제를 하니까 유럽에서 이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강하게 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론도 여론이지만 결국은 국가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국민의 건강 보건을 생각을 해서 지금 시위가 백신 맞기 싫다, 문 닫지 말아라 하는 시위가 강해도 이것을 여기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이 국민들이 많이 숨진 뒤에 받는 비난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국이나 이태리 지금 뭐 크리스마스 파티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가 영국 같은 경우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이번 주말에 다시 락다운합니다. 네덜란드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죠. 프랑스 파리도 그 유명하잖아요. 파리의 새해 맞이 불꽃놀이 취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0일 오늘로 예정됐었던 뭐 다보스 포럼 같은 거 다 제대로 안 된 거 사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40%는 지금 증상이 없답니다. 증상이 없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하나는 현재까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약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게 그 영국의 임페리얼 그 유니버시티에서는 오미크론과 델타가 증상이 어느 게 더 약하고 어느 게 더 강하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증상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 의원과 코리 부커 연방상원 의원, 이 뉴저지와 그 매사추세츠가 주지사인 두 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한 말이 아마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래도 적어도 전반적으로 60% 정도 민주당의 경우는 90% 이상 한 번은 적어도 그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와 델타 때와 보다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40%가 10명 가운데 4명이 본인이 바이러스에 지금 양성인데도 전혀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많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러데이 그 가족 미팅을 하기 전에 테스트들을 뭐 백신 접종 받고 부스터샷 맞으셨더라도 그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죠? CBS 그 약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테스트 기구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급망과도 다 연관이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백신을 말씀드리자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를 거의 전혀 방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뭐 정설이 돼 있고 그리고 파이저와 모더나인데 모더나가 더 이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많이 방어한다 하는 데이터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는 부스터샷이 이제 그 원래의 접종보다 양이 반인 50mg이잖아요. 50mg을 맞으면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쳐놨기 때문에 이게 오미크론 그 변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백신 접종 2번에서 끝났을 때보다 부스터샷을 더해주면 37배가 높아진답니다. 만일 이것을 100%로 그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접종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조절을 하면은 83배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37배 높아진다는 현재 그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연방 제5항소법원에서 이제 오늘이 12월 20일이고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이고 다음 주는 뭐 한 해의 마지막 주이고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 주는 새해 첫 번째 주이고 1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회사는 백신 접종 맞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이것이 지난번에 항소법원에서 뭐 루이지아나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에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아직 시행하지 말아라는 판결이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제6 항소법원이었고 지난 주말에는 신시내티에 있는 제5 항소법원에서 찬성 2, 뭐 반대 1로 반대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한 판사고요.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소법원 사이에서도 지역이 다른 항소법원 사이에서도 이 판결 결과가 달리 나왔고 이번에는 28개 주의 그 공화당 주죠. 검찰총장과 무슨 사업주 뭐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소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연방 대법원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1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며칠 뒤부터는 그 같은 시행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 한 케이스당 약 14,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8천만 명에서 8,400만 명에 해당되는 그 같은 그 행정명령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말이 어찌 보면 좀 솔직하게 말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정치적인 답이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그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그 저변은 과학자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과학자들이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이런 데이터도 내보내니까 확실한 것을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 이 행정부를 스스로 자책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그 말을 주워 담고 백악관이 주워 담고 그리고 결국은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미크론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지가 일주일도 넘었고 2주일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되는 동안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서야 연설을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사람들은 또다시 문을 닫는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 락다운은 없고 다만 백신과 부스터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맞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설을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렇게 들으면 재미없는데 이렇게 들으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네 하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은 어제 그 조 맨슨이라는 민주당 소속의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팍스 뉴스, 팍스 선데이 어제가 처음으로 그 크리스 월러스가 팍스를 떠나서 이제 CNN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진행자가 바뀌어진 그런 그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에서 팍스 뉴스 선데이에서 나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또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 변화 이 지출안에 대해서 예스하지 않겠다.
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동안에 지난 한 5개월 동안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5개월 동안 그 본인이 민주당의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그 뭐 대통령, 백악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푸는 이런 그 사회복지안이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국가 빚이 많아지고 내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가서 이것을 꼭 했어야지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스뉴스에 출연하기 전에 본인의 그 같은 이런 결정을 굉장히 중대한 완전히 폭탄 선언이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정치계에서는. 그럼 대통령과 직접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모셔오고 또 모셔오고 조맨신 의원 집에 전화 걸고 해서 해왔었던 이 회담 같은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요. 조맨신 의원이 팍스에 출연하기 전에 한 뭐 30분도 남겨놓지 않고 스텝을 시켜서 백악관에도 알리고 의회 지도부에도 알렸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런 그 발표에 대해서 공화당은 너무 좋아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너무 실망하고 백악관도 실망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조차도 하고요. 백악관에서는 대변인이 아니 대통령과 구두로 약속까지 해놓고 이럴 수가 있는가 뭐 배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조맨신 의원이 이 사회복지 지출안과 기후변화 지출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고 그 판단됐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거 보면 물론 그 내부에선 정말 구두로 약속을 했는지 서면으로 약속했는지 그것은 백악관과 조맨신 의원만 알 일이고요. 공개적으로는 하겠다고 말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악관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맨신 의원에게 이 안에 1조 7,500억 달러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장 자녀 양육 세금 공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린이 빈곤율을 40% 이상 줄였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물론 기업이 많이 받았죠. 어떠한 그 융자금을 또 뭐 병원 같은 데도 많이 받았고 변호사 사무실도 받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받고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방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라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친구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이건 반쯤 아는 거죠. 본인이 접하는 그 병원에서 병원장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은 받았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반 스태프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녀 양육 세금 공제를 포함해서 아주 저소득층 일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필수 업종에 종사하면서 뭔가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번에 사회복지 지출안에도 이 팬데믹 그 이후의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했죠. 예, 인슐린 약값이 뭐 한 달에 $1,000 이상 내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35로 딱 그 모자를 캡을 씌워놓는 이것은 또 어찌할 것이며 수백만 여성들의 헬스케어도 그렇다. 뭐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지금 12월 달에는 이미 통과되지 못하는 겁니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안은 dead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 예상치를 내년 1, 4분기에 원래 3%를 예상했었던 것을 반을 50%를 50%는 아니네요. 3% 예상을 2%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22년도 그 연방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별로 그 좋을 리가 없죠. 그 선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물론 이 조 맨신은 상원 의원입니다만은 아직 희망이 있다.
이번에 맨세인 의원이 그렇게 그 팍스를 통해서 발표한 것은 실망이지만 희망이 있다. 내년에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1월 달에 인플레이션 발표 나오는 것이 현재보다도 더 높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탄력을 받을 수가 없죠. 돈을 그럼 더 푼단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더 되겠네? 물가 상승률 더 올라가겠네? 이런 형태로 하면서 문제는 조 맨신 의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구는 끝났다고 하고 누구는 희망이 있다고 할 때 조 맨신 의원 희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매체들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협상이 say no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한 게 아니라 백악관의 협상팀들을 비난을 하더군요. 뭔가 잘 안 돼서 협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게 좀 되길 원한다. 대신에 민주당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도 안 될 것 같고 빚도 조금 줄이는 액수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게 완전히 끝이라면요. 조 맨신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이 안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뭐 공화당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고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을 탈퇴할 테고 그것이 두려워서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 맨신 의원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이 50대 50인데 조 맨신마저 탈퇴해버리면 물론 나중에 그 민주당과 같이 일을 할지 공화당과 같이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됐고요. 12월 25일에 이제 항구에서 딱 그 도착을 한 의료품이 12월 25일에 도착을 했는데 2월 달이나 돼야지 각 병원으로 클리닉으로 배포가 된답니다. 이것도 역시 공급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8,000개에서 12,000개의 컨테이너, 의료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크리스마스에 이제 미국 항구에 도착해서 37일 동안이나 다음 기착지로 가기 전에 그렇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때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의료품들이. 그런데 평균 이렇게 항구에서부터 병원이나 다른 데로 갈 때까지 17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17일이 37일로 그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부 오미크론 여파입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미국의 이것은 5개 항구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말하고 조지아주의 그 사반나, 또 뉴욕, 뉴저지 항구,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찰스톤이고 그리고 시애틀에도 항구가 있잖아요. 이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랍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뭐 그냥 한 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검찰총장을 고소했는데 고소한 이유는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한 여러 가지 무슨 뭐 세금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한 거고요. 그의 아들은 지난 주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Let's Go Brandon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을 선도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안보다 왜곡이 더 많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Let's Go Brandon이라는 게 말은 Let's Go Brandon, 브랜든이라는 게 이 사람이 28살에 나스카에서 처음으로 챔피언을 했을 때가 10월 2일이었습니다. 챔피언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MBC 기자와 인터뷰를 했었을 때예요. 그럴 때 뒤에서 누군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Let's Go Brandon이 아니라 F자 욕을 하면서 F 뭐 바이든 이렇게 F 조 바이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현장 인터뷰를 하면서 MBC의 기자가 이걸 Let's Go 바이든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함성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 기자가 못 들었는지 F 조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연 먹으세요 뭐 이런 거요. 그걸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듣고도 너무 대통령에게 대해서 이런 말 나오는 것이 공개적으로 막 생방송하는데 그런 것이 그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그 판단에 따라서 순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Let's Go Brandon이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는데 그 뒤부터 계속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이 모일 때 Let's Go Brandon을 외치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엿드세요. 엿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브랜든이라는 그 드라이버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입을 열었는데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또 어디였었죠? 그 어피니언을 쓴 데가 뉴스위크에 어피니언을 썼거든요. 지난 몇 주일 본인이 가만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자문해 주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치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0%다. 0%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나스카 챔피언이 됐는데 경기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또 진정한 어피니언을 말할 만큼 정치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28살의 이 나스카 드라이버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이름을 쓰려면 생산적으로 써라. 아니 렛츠고 브랜든이라는 것으로 대통령 엿드세요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et's go America. 뉴스위크에 쓴 그 기고문의 맨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이름을 쓸 때는 Let's go America. 우리 미국이 다시 잘 가보자. 이런 형태로 쓰지 대통령 엿드세요 라는 의미로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아들이 먼저 얘기를 막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점점 추잡해지는 거죠. 후져지는 거죠. 네.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사람의 본성에 가장 천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천한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공개적인 것, 개인적인 것, 또 어느 수위 조절 같은 것이 있잖아요. 천한 것 이런 것도 풍자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국가 이미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산타 랠리는 커녕요. 어제 오늘 보면은 뭐 선물 거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우지수 얼마나 내려가나 볼까요? 나스닥이 지금 277.27포인트가 내려가고 있고 S&P 500가 82.35 나스닥도 뭐 당연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만저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금요일에도 많이 내려갔고 지난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려갔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우지수 672.99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년에 주식시장 전망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증권시장 분위기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렇게 나빠지는가 하는 것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안이 통과되지 못한,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이죠. 해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뭐 항공사들 주식값 많이 내려갔고요. 뭐 보잉,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주 큰 회사 전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뭐 식당 체인 또 뭐 부킹하는 그런 회사들 마찬가지 에너지 업계도 5% 이상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 지출안에 이제 에너지 업계에 좋은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3대 지수 전부 나빴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크게 봐야지 될 부분인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언제나 있는 기업의 수익, 세 번째가 팬데믹의 방향, 패스라고 할까요? 팬데믹이 가는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망이 해소가 돼야지 되는 거고, 연방준비제도는 수요는 줄이지 않으면서 계속 그 물가 인상은 막으려고 또한 그 최소한의 조치를 할 것이고, 기업의 수요는 수요가 이제 일반 물건에서 서비스, 여행이라든가 이런 상품으로 가면은 좀 안심하면서 투자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게다 대고 이자율도 어느 정도까지는 낮은 채로 유지가 되면은 인벤토리 같은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코비드-19 굉장히 불안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세계 어떤 나라에 따라서 백신 보유율이라던가 사람들이 무슨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그 규제를 지키는 그런
준법 정신 내지는 자유 정신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테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그 여파도 달라질 겁니다. 이머징 마켓이 떠오르는 마켓이 아무래도 더 불안하겠죠.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모건 스탠리에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조금 조이고 뭐 채권 사들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자율 정책 같은 것을 그리고 공급망이 나아지고 건강 이 코비드 19의 패스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그렇게 될 경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4.7%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서 공급망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정치 환경은 지금 알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골드만삭스를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네요. 앞서서 조 맨신 그 의원 말씀드렸네요. 조 맨신 의원이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에 반대함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가 예상치를 내년 미국의 경제 1사분기 3%에서 2%로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추세입니다만은 우편 박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쓰레기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쓰레기통과 비슷하구나. 커요. 제법 큽니다. 뭐 키가 4피트 그리고 넓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은 2피트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온도로 다 컨트롤이 되는 우편 박스라기보다 스마트 박스 그로서리 스토어도 거기에 뭔가를 넣어놓고 또 배달을 또 드론으로 한대요. 처방약 같은 거 온도가 유지돼야지 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우체통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렇게 크니까 들어있을 수 있겠죠. 쓰레기통처럼 커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작을 곧 한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화가 돼서 쓰레기통처럼 그 뚜껑이 있어서 드론이 싹 가면 그 자동적으로 싹 열려서 어디에 탁탁탁탁 놓고 뭐 약은 좀 차가운데 뭐는 뭐 이렇게 온도 유지도 다 하면서 전부 그 센서가 장착된 용기죠. 센서뿐만이 아니라 깨지고 이럴 물건들도 있으니까 전부 패딩 같은 것도 그 안에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4피트, 2피트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인디아나주에 있는 드론덱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 특허권 등록도요 아마존이라든가 우정국보다도 먼저 받았습니다. 개인이 했는데 물론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로 펀드를 많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댄 오틀이라는 피터 오틀이 아니라 그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의 피터 오틀이 아니라 댄 오틀이라는 분이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인데 2014년도에 상표권 등록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680만 달러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일단 인디아나폴리스의 로렌스란 어쩌면요.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로렌스라는 도시에서 인디아나폴리스 도시 인근에 있는 로렌스라는 곳에서 한답니다. 인디아나주죠. 앞으로 18개월 동안 4,000개를 두는데 한 개당 한 3,000달러 되고요. 처음에는 무료로 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한 달에 뭐 15달러씩 서브스크립션 그런 것으로 해서 2027년도에 매출이 115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특정 업체하고 연관을 해서 직접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항구에도 드론을 띄워서 직접 배달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이 회사가 유일한 회사도 아닙니다. 10월 달에 캘리포니아의 마운틴뷰에 있는 회사 메터넷이라는 이런 회사도 차세대 메일박스를 이 회사는 근데 다른 나라 스위스 같은 데에서 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뉴스는 정말 빅 뉴스입니다. 칠레 하면은 뭐 남미 가운데서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
그리고 피노체트라는 독재자 장군 출신의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5살 좌파 운동권 학생 출신의 2014년도부터 연방 그 정치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가브리엘 보릭이 결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연소입니다. 칠레에서 35살입니다. 뭐 세계에서 현대사에서 두 번째인데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은 그 산마리노라는 이태리에 딱 그 둘러싸인 뭐 인구가 한 3만 3천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최연소가 나왔기 때문에 칠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1200만 명 정도는 되잖아요. 뭐 한국의 한 인구가 3분의 1 정도는 되고 그만큼 남미에서 굉장히 부패도 조금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뭐 이런 그 나라입니다. 99표 개표한 결과 12% 정도 차이가 있는데 공약 자체가요. 이 사람이 이제 남쪽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그 화학 엔지니어 한 40년 공무원 하셨다고 하고 그 크로아티아 그리고 어머니는 그 스페니쉬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대를 가서 유니버시티 오브 칠레 법대에 가서 학생회장하고 운동권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뭐 경제 평등, 기업의 세금 인상하고 헬스케어, 뭐 민간 연금 시스템 이런 것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진보적인 것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반대의 그 라이벌이 뭐 라스트 네임이 카스트라고 그 피노체트의 가장 가까운 자문이 이 라이벌의 형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헤드쿼터에 가서 직접 그 당선자에게 당선 축하를 해줬고요. 아무튼 칠레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주목받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칠레에서 35세 그 대통령이 탄생한 거지만 사실은 지난 목요일에 미국에서는 미스 아메리카 1921년부터 됐잖아요. 100년이 됐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 미스 알래스카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뭐 애리조나주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스 알래스카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미스 아메리카 역사상 최초로 코리안 아메리칸 미스 아메리카가 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